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D입니다. 이번 파트에선 파트 2 시리즈의 디테일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방향으로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줄 UI를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화살표를 만들었었죠. 여기다 이제 각각 또 이제 빈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UI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에 저희가 이 arrow, onView, 그 카메라, not move를 넣어 줄게요. 이러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달이 되겠죠, 의미. Set Native Size 눌러주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는데 너무 크니까 한 64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투명도가 짙어서 알파 값을 200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은 not move라고 해주겠습니다. 각각 동서남북에 맞게 이 녀석들을 복사해서 배치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값도 다 제각각이니까 제자리에 돌아가게 00으로 해주면 돌아가겠죠. 부모 객체 기준으로 0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 상태로 세팅해 둔 다음에 저희는 코드를 마저 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4개의 변수를 선언해 줄 겁니다. 게임 오브젝트 geo not cam down. 그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겠죠. 평상시엔 비활성화 시키다가 고개를 밑으로 내리다가 한 개에 부딪히면 그때 이 UI를 띄워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마지막 끝에 이름만 바꿔줍시다. down, up, left, right. 그리고 나서 함수를 바로 호출시켜 줄게요. not cam UI라고 해줄게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저 함수를 바로 구현해 주겠습니다. void not cam UI. 저희는 여기서 일단 다른 이미지들을 전부 다 비활성화 시켜 놓을 겁니다. 그게 set active인데 여기서 이제 펄스를 하면 비활성화 돼요. 다른 4개의 이미지도 전부 다 비활성화 시켜 놓읍시다. 끝에만 이제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전부 다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죠. 그래서 조건문을 써줄 건데, 그 조건은 저희가 아래에 약간 있습니다. current angle y가 look limit x 최대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look limit에 도달했거나, 그럼 오른쪽과 좌측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줄 겁니다. current angle y, 이 녀석이 그 look limit x보다 같거나 크다. 그렇게 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렸다는 뜻이겠죠.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UI를 띄워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UI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 줍시다. else if,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 look limit x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죠. 그래서 left를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이걸 복사해서 이번엔 반대 방향도 생각해 줍시다. current angle x겠죠. 그리고 look limit y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y축 반전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냥 look limit y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야겠죠. 저희가 y축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right, 이제 얘는 이제 up이겠죠. 위 방향. 그리고 얘는 down입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 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컴파일이 끝났으면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4개의 변수가 추가되었을 겁니다. 각각 매칭되는 걸로 넣어줍시다. 이 arrow n, 북쪽이죠. 그러니까 up을 넣어주고, s는 남쪽, down을 넣어줍시다. east는 이제 동쪽이니까 right, west는 이제 서쪽이니까 left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 not move 다중 선택해서 체크 해제해 줍시다. 이러면 이제 기본값이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해줄게요. 실행해보니까 아직은 이제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끝까지 고개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돼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해당 방향으로. 위도 마찬가지. 위로 최대한 올라가니까 또 움직이지 못한대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못하면 UI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딱 봐도 한눈으로 알 수 있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 한 가지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디테일 하나 또 구현해 줄게요. 저희가 이 노멀 크로스 헤어 안에 스핀 서클이 있었어요. 얘를 저희는 Z값,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줄 겁니다. 그럼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현해 줄 건데, 이걸 위해서 스크립트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고 이펙트라고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게 스핀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 줍시다. 저희는 여기서 2가지 변수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일단 회전 스피드를 결정시킬 그 float, 스핀 스피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킬 방향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벡터3로 저희는 지정해 줄 겁니다. 스핀 다이렉션, 스타트, 이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저희는 업데이트에다가 명령어 한 줄 작성시켜 줄게요. 트랜스폼, 이 해당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의 트랜스폼입니다. 여기에 그 로테이트가 있어요. 회전시키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스핀 다이렉션,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키는데 곱하기 스핀 스피드만큼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스핀 스피드를 타임 델타 타임만큼 곱해줄 거예요. 타임 델타 타임의 의미는 만약에 저희가 스핀 스피드가 2다. 그럼 1초에 이만큼 회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5를 넣으면 1초에 5가 회전돼요. 이런 식으로 타임 델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물론 타임 델타 타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전 프레임을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 업데이트 함수가 매 프레임마다 한 번 호출이 되죠. 그리고 1초에 60프레임이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데이트 함수는 1초에 60프레임이니까 60번 실행되겠죠. 1초에 약 60번 실행. 그리고 타임 델타 타임의 의미는 전 프레임을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1초에 60프레임 되면 이제 60분의 1이 리턴 되겠죠. 타임 델타 타임은. 그런데 스핀 스피드가 2예요. 그리고 타임 델타 타임은 6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업데이트 이 문은 1초에 60번 정도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2 곱하기 60분의 1이 다시 60번 실행됩니다. 그럼 60분의 1 곱하기 60은 다시 1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1이 돼가지고 1초의 스핀 스피드만큼 이동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1초에 몇을 움직이고 싶을 때 타임 델타 타임을 쓰면 좋아요. 만약 타임 델타 타임이 없다. 그럼 1초에 이만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게 60번 실행되니까 약간 0.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0.21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매우 힘들죠. 그래서 스핀 스피드 곱하기 타임 델타 타임을 쓰면 된다. 물론 이제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서 동등한 스피드를 갖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타임 델타 타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자, 컴파일이 끝났으면 스핀 서클에다가 스핀 스크립트 저희가 만든 거 넣어줍시다. 먼저 방향부터 정해줄게요. Z축으로 회전해야겠죠? 90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핀 스피드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초에 90도를 돌게 됩니다. 2를 넣게 되면 1초에 180도를 돌게 돼요. 저희는 1초에 90도를 돌길 원하기 때문에 1을 넣겠습니다. 이 상태로 테스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저 노란색 서클 부분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크로스헤어 디테일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제 카메라 가두기를 할 때 그 카메라에 Y축이 1 있다고 해서 1을 더해줬었죠. 저희는 이 상수 대신 변수로 바꿔줄 겁니다. 상수를 무조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 상수를 변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1 대신 쓸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시다. float origin force y를 선언해 줍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초기 값을 바로 대입시켜 줄게요. 시작과 동시에 void start origin force y에다가 tfcam 로컬 포지션에 y를 넣어줍니다. 얘가 기본값 1이었으니까 이제 origin force y에는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origin force y로 1을 대체시켜 줍시다. 자, 이렇게 1 대신 origin force y를 대체시켜 줄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origin force y가 2로 변경된다. 그럼 일일이 스크립트를 2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초기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혹은 나중에 뭐 변경이 필요하다. 그럼 변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활용이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디테일 그렸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위해서 전부 세이브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 스핀, 그 크로스헤어 스핀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가두기 때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는 UI도 잘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 1을 대신 변수로 바꿨는데 바꿨다고 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디테일은 구현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새로운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